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경제 조롱당하다 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로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통신사인데 이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개집 속에 들어가 있다. 도그하우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호랑이였던 이 나라가 이제 강아지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칼럼인데요. 칼럼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인하한 건 제대로 된 방향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이 다시 타이거가 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냥 강아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강아지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징조. 첫 번째 것은 환율입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인 거죠.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아 국가들. 여기서 타이 바트는 5.5% 상승, 필리핀 페소 3% 상승, 일본 옌 1.8% 상승. 다 가치들이 올라간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근데 한국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4%. 통화 가치의 하락.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징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징조는 구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코스피 200의 ETF라고 하는 건데, 이 ETF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200대 주식,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베트남의 주식시장 전체 그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칼럼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돈의 흐름을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적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200 ETF에는 들쭉날쭉 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에는 돈을 빼는 겁니다, 지금. 그 대신에 이 베트남 ETF라고 하는 여기에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의 돈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600만 달러로 시작을 한 그 이 베트남 ETF가 지금 1억 9천만 달러까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배 증가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베트남은 하나의 사례인 거죠. 베트남 주식에 대한 투자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사이공이죠. 그 호치민시에 요즘에 이 호화콘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파트의 주 고객이 누구냐? 물론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이 중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22%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22%가 무려. 왜 그러냐? 한국에는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죠. 집 사면 집 산다고 뭐 투기꾼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그리고 앞으로 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한국에는.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 잘 나갈 베트남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지금 강아지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징표는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징조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2016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경상수지 흑자가. 즉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GDP의 7.5% 2016년 6월 30일 날, 그러던 것이 2019년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GDP의 4.5%로 떨어졌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이것도 한국 경제가 강아지로 전락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또 흑자의 규모가
뭐 몇 퍼센트냐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이 흐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아니고 아예 적자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건전한 적자였던 겁니다. 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적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의 경제력이 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징표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슈이렌의 얘기는 금리 인하? 오케이. 뭐 그게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임시 변통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게 절대로. 그 근본적인 해법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거. 근데 점잖게 표현해서 재고지요. reconsider.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포기하란 얘기죠. 사회주의 포기하고 이제 좀 정상국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이죠. 이제는 나라 밖에서 보기에도 한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한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걱정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조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